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엄마 생신이 이제 7월 5일이어서 그리고 또 러시아 여름 방학이 제일 길고 저희 엄마는 또 한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주로 한국에 놀러 오세요. 아니면 뭐 제가 놀러 가거나.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그게 딱 이제 여름이었고 한 7월 초부터 8월 중순쯤까지 계속 한국에 있다가 가셨고 그래서 엄마를 케어하느라 영상을 도무지 만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소녀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요. 엄마 보고 있지? 아무튼 엄마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관계로 영상을 못 올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막 이렇게 엄마랑 붙어 다니냐, 엄마가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사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그 유튜브에서도 그랬고 다른 채널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로 이제 저희 엄마 얘기만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저희 외가 쪽에 계속 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그리고 엄마랑 같이 계속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엄마랑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러시아 돌아갔을 때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이렇게 같이 넷이서 살다가 나중에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랑 외할머니랑 셋이서 계속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엄마랑 외할머니랑 둘이서 남아 계시다가 한국에 온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다시 러시아를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시할머니한테서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엄마가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약간 소녀스럽기도 하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시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여러 번 계속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여러 번 해요. 엄마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웃기고 웃픈 해프닝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엄마를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엄마가 오실 때고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은 꼭 이제 많이 좀 붙어 있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그래도 많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여름 내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주저리 많이 늘어놓은 이유가 제가 오늘 잡은 주제가 휴이기도 하고 그리고 효에다가 또 조금 있으면 저희가 쉬게 되는 추석, 한가위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효가 일단 러시아어로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안 되는 한국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당연히 다른 외국어에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특히나 효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가 안 그래도 단어들이 좀 긴데 효가 좀 많이 길어져요. 일단 한국어로는 그냥 뭐 효자, 효도, 효녀, 효심 이렇게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어로는 сыновья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아니면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к родителям, почитать родителей, почитание родителей 이런 식으로 일단 단어 하나, 단어 두 개 해서 두 단어로 주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번역을 할 때에도 너무 효녀인 척 하지 마.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번역했던 한 책에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이것도 부모님을 너무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풀어서 써야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또
사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가 바치타니에 라디티리 이렇게 돼 있고 바치타니에가 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디티리가 부모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부모를 섬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 러시아 CIS 국가들 한국학 전문가 학술대회가 이제 2012년도에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상윤 번역가님께서 계세요. 이상윤 번역가님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윤 번역가님께서는 러시아어로 김원수 작가님의 설계자들도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뭐 이런 그 여러 소설들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이제 러시아어 번역 관련 연구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께서는 학술 대회의 자료를 보면은 스노비아 바치티질레스이라고 해서 약간 그 효자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 그 자 할 때 남자 자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랑 이제 똑같이 바치티질레스라고 해서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약간 자식으로서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상 아들, 딸 다 포함이 되는. 아무튼 그런 부모를 섬기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조금 더 제가 파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멈출 수가 없잖아요. 전 경주마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문헌에 효행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러시아인으로서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록서인데 이게 이제 60여 명의 유명한 그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는 삼강행실록, 오륜행실록 이런 걸로 다시 편찬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효행록에 있던 설화들도 있고 뭐 민화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토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계모가 겨울에 잉어를 원했대요. 잉어 물고기. 그래서 효자인 왕상이 여기부터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몸으로 얼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일단 몸으로 어떻게 얼음을 녹였을까? 효자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효자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벼랑간 또 잉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계모를 이제 봉양을 할 수 있었다. 봉양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설화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선 또 멈출 수 없어요. 효는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효심에 하늘이 지극히 감동을 해서 잉어도 일단 주고 죽순도 주고 그리고 또 젖도 주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줬대요. 그리고 또 더 이제 특이한 거는 도적대가 감동해서 쌀을 나눠줬대요. 대단한 거지. 그리고 토끼가 또 재롱도 부려줬대요. 그러니까 효심에 감동을 하거나 그 효를 알아주고 그 효에 따르는 보상이 좀 있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고 뭐 굳이 보상 없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중요한 마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 이런 그 설화들도 뭐 러시아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 학자들이 아니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요즘에는 제가 이런 거를 뭐 설명해주거나 그런 거를 많이 못 봐서 근데 이런 이야기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좀 뭐 유튜브든 어디든 소개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무튼 효행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보통 저의 영상에서 주로 이제 순우리말이냐 한자어냐 그 궁극적인 뜻이 뭐냐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효가 일단 효는 당연히 한자고요. 이 효라는 그 한 글자가 아들 자자, 늙을 노자가 합쳐진 그런 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늙을 노자랑 아들 자자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글자 그 구성을 보면은 아들이 늙은 노인을 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즉슨 아들이 당연히 이제 부모가 늙으면은 좀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근데 또 그 근문에 나오는 거는 그걸 보면은 백발의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근본은 어른을 모시고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키포인트로 짚고 싶은 게 그냥 부모를 뭐 섬기거나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같이 엄마랑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부모님이랑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모님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뭐 효심이 없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가 사실 땅도 넓어지고 뭐 이렇게 이동도 쉬워지고 이런 것과 동시에 굉장히 바빠지고 이래서 정말 이 근본적인 부모님을 챙기고 부모님과 조금 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은 자기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우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 효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으로서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조금 효라는 그 개념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정의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님을 오히려 모시고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빨리 독립을 해서 뭐 부모님께서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좀 빨리 독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또 이제 저희가 모계 사회가 좀 강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안 놔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오랫동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빨리 결혼을 해서 아예 독립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들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효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부모님께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를 드리고 시간이 좀 된다 싶으면 그래도 방문을 하거나 이제 모시고 오거나 해서 같이 좀 짧게라도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추억을 많이 좀 이렇게 모아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 혹은 부모님께 꼭 연락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잘 지내시는지 사실 뭐 그렇게 뭔가 용건이 딱히 없어도 전화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가끔은 그런 전화가 더 반갑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추석인데 이 추석 특히 한가위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가위 때 또 다들 부모님들도 만나시고 자녀분들도 만나셔야 하니까 한가위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 보시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 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오빠 가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한가위의 가위. 자르는 가위잖아. 뭘 잘라야 되죠? 엿. 엿이요? 옛날에 엿 많이 먹었으니까 엿 자를 때 근데 왜 그럼 굳이 추석이랑 이게 관련이 있어? 가족들이 같이 엿 잘라 먹으라고. 가족들이 서로 엿 먹이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였군. 일단 탈락. 아니 가위가 원래는 이게 그거래요. 가위의 그 형태가 아니라 가웃이라는 형태였대요. 근데 이제 한가위가 남편 한가위가 언제야? 날짜. 음력 며칠이야? 음력이거든 원래 추석은. 음력인데 우리가 양력이니까 이제 9월달에 보내는 건데 음력 며칠이야 그래서. 대답하라 한국인! 자, 음력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인데 이제 광복절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음력 이제 8월 15일인데
8월 15일이면 뭐야? 8월에 뭐야? 광복절. 아니 15일이면 8월 어디쯤에 있어? 중간이지. 중간이잖아. 이 가위가 가운데라는 뜻이래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당연히. 그럼 한은 뭐야? 한국? 코리아 가위인 거야? 코리아 가운데? 뭔데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한의 민족이죠. 자, 일단 다시 절반으로 넘어가서 그 가운데가 이제 가윈날이라고 했었대요. 옛날에는 한이라는 게 안 붙어 있고 그냥 한 월, 그러니까 한 달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15일이 원래는 가윈날 해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다기보다 절반으로 나눴을 때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이 붙은 이유는 유난히 음력 8월 15일 하면은 저희가 또 풍성하게 수확한 거를 이렇게 거두고, 그래서 수확한 게 풍성하고 뭔가 많은 뭐 곡물이나 이런 게, 곡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풍성하게 잘 거뒀으면은 그거를 또 기쁘게 서로 나누고 같이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다라고 해서 한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큰 가운데 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1월 15일도 있고 뭐 2월 15일도 있고 3월 15일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한가위 즉 이렇게 좀 풍성하고 기쁜 그런 좀 잔치의 날은 8월 15일이다. 왜냐? 그때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이 무승부의 토박이 말, 그러니까 무승부는 한자어잖아요. 무승부의 한국식 말, 순우리말이 가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토트넘 경기 혹시 누가 이겼어? 토트넘이 졌어. 에헤이. 아무튼 어떤 경기든 간에 이제 무승부가 났다 그러면 이제 가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가웃이고 또 무승부면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결 구도를 나누지 않고 좀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있는 가운데 다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즐겁게 추석, 즐겁게 한가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이제 한가위라는 이 단어도 조금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효를 생각하시고, 사실 이게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뭐 모든 나라가 부모님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도 당연히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효라는 개념, 효라는 단어, 이 글자가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부모님께 꼭 한 번씩 연락을 드려보시고요. 이번 추석 다 같이 가운날에 즐겁게 송편을 드시면서 아름다운 한가위를,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생활한복을 입었고요. 네. 아무튼 다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